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칼이 아닌 등 뒤에서 날아오는 배신의 화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고통,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 절망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었지?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배신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믿었던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남아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한 번 배신을 경험하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인연까지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 말투, 그리고 숨겨진 심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신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배신자 알아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가 당신을 배신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별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습니다. 독사는 조용히 다가와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죠. 배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배신으로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사 같은 배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배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일 뿐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방어벽을 무너뜨린 후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이익이 충돌하거나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드러납니다. 배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듯 여러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신뢰를 얻은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킵니다. 계획적인 배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빨리 친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정상적인 관계 발전 과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비판이나 조언보다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죠. 너는 옳아. 내 판단이 맞아라는 말로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부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들은 도움을 무기로 여러분을 조종하려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저 사람은 너에게 좋지 않아라며 여러분을 고립시켜 의존도를 높이려 합니다. 이는 배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둘째, 비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관계를 맺지만 상황이 변하거나
이익이 충돌할 때 배신을 선택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기심에 휩쓸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비계획적인 배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매우 친절하다가도 때로는 냉담하게 변합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들의 감정과 판단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런 배신자들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그 관계가 끝났는지를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고 과거에도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모두가 나를 배신했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배신자들은 종종 이중인격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쉽게 바꿉니다. 오늘 A라고 말했다가 내일은 B라고 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과 가치관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배신자들은 여러분의 약점과 불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는지를 파악한 후 그것을 활용해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너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 나 아니면 너를 도울 사람이 없어라는 말로 여러분의 의존도를 높이죠. 건강한 관계는 독립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자들은 소문을 퍼뜨리는데 능숙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발설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한다면 여러분이 없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난히 말을 많이 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절제할 줄 알고 타인의 비밀을 존중합니다. 이처럼 배신자들은 특정한 행동 패턴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알고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배신의 고통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왜 사람들은 배신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배신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을까요?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배신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배신을 예방하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배신을 일으키는 주요 심리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가장 강력한 배신의 동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행복,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성취를 시기하며 무너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그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인정받지?
나는 왜 저런 행운이 없는 걸까? 저 사람의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분의 실패를 기뻐하는 것이죠.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 과도하게 놀라거나 의문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라며 의아해하죠. 축하의 말을 건넬 때도 운이 정말 좋았네요.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섞어 넣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은근히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의 성취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그 성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나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사람, 오해를 받은 사람, 혹은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노는 수년간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그들은 이제 갚아줄 차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분노에 기반한 배신자는 과거의 일을 자주 언급하며 미묘한 원망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라는 말로 시작해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죠. 여러분이 진심 어린 사과나 설명을 해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겉으로는 용서한 척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당연한 결과지라는 시계자업자득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가장 흔한 배신의 원인은 단순한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거나 더 큰 이익을 주는 관계가 생기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쪽이 더 큰 이익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의 균형을 항상 계산합니다. 그들에게 우정, 신뢰, 의리는 실용적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강한 배신자들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주고받음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마치 장부를 기록하듯 누가 더 많이 주었고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따지죠. 이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며 여러분에게 연락할 때도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뿐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안부 뒤에는 항상 부탁이 따라오죠. 그리고 더 좋은 기회나 더 유리한 관계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기존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는 단지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의외로 많은 배신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비난받을까봐, 혹은 관계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선제적으로 배신을 선택합니다. 내가 먼저 떠나야 상처받지 않는다. 내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결국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킵니다. 그들의 배신은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배신자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자신의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심리적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요인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출됩니다.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 배신은 종종 배신자 자신의 내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런 심리적 요인을 알면 배신의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신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의 근본적인 파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아무리 잘 붙여놓아도 균열의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속은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의 심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어떤 관계도 깊어질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배신은 이 기초를 무너뜨림으로써 관계 전체를 붕괴시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신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옛 선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신을 예방하는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논어에는 야인무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박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배신을 피하는 첫 번째 원칙은 신중한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배신을 예방하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몇 마디 대화만으로 상대방을 친구라고 부르고 깊은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검증합니다. 공자는 3, 4, 5 지익이라 했습니다. 3번 생각한 뒤에 벗을 사귀어야 그 이로움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맺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을 관찰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앞서 배운 배신자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익에 따라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신을 피하는 두 번째 원칙은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배신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계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정하는 개인적인 한계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 감정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간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람,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의 아니오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이는 배신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의 예로는 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주제는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불편해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종종 한쪽이 소진되거나 불만이 쌓여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배신을 피하는 세 번째 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 형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모두 신뢰와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킵니다. 그들은 또한 투명성이 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호성을 중요시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그 신뢰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이런 관계조차도 적절한 경계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배신을 피하는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경계심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직감적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감정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미세한 표정의 변화 등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종종 그것은 배신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신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적절한 거리감의 중요성과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적절한 거리감입니다. 동양의 지혜에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옛 선인들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언뜻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 역설적인 조언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할까요? 그것은 친밀함이 때로는 배신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생깁니다. 첫째, 서로의 단점과 약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가까이서 보면 그 불완전함이 더 뚜렷해집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스러운 단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도 너무 가까이서 보면 결함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친밀한 관계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셋째, 너무 가까워지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고 침범하게 되면 작은 갈등이 쌓여 큰 불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공간과 자율성은 필요합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존중의 태도를 잃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 감정,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니까라는 명목 하에 상대방의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세심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이 존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진정한 친밀함은 깊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적절한 예의를 지키세요. 옛 선인들이 말한 것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는 형식적인 예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와 같은 말들이 가까운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너무 편하게 대하면 쉽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어차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은 관계를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셋째, 개인 공간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시간, 공간, 비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자신의 개인 공간도 지키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완전한 융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의 취미, 관심사,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넷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항상 같은 모습,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소통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참기보다는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불만이 쌓여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계와 기대를 조율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이는 친밀함 속에서도 적절한 거리와 존중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대하면 그만큼 실수와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족, 오랜 친구, 연인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치 귀중한 보석을 다루듯이 소중한 인연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관계에도 더 많은 주의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정체성과 경계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 거리감의 실천입니다. 결국 배신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적절한 거리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적절한 거리감은 역설적이게도 더 깊은 친밀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의 경계와 개성을 존중할 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랄 때 각자 충분한 햇빛과 영양분을 얻으며 함께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적절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신자의 특징부터 거리감의 중요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어떻게 배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배신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아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교묘한 배신자들은 자신의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수년간 여러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배신이 계획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상황과 이익이 달라지면서 관계의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는 배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쌓이다가 결국 배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 고립되고 외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는 모두 신뢰와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맹목적인 신뢰와 극단적인 의심 사이에 건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배운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중하게 인연을 맺으세요. 모든 관계는 처음부터 깊은 신뢰를 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는 마라톤과 같아서 시작이 너무 빠르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세요. 친밀함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갈등과 배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은 여러분을 많은 어려움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넷째,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배신의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섯째, 여러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 끌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영역 중 하나입니다. 배신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일 것입니다. 고립은 배신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신 지혜롭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의도적인 배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짧고 진정한 인연은 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